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가격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 일장 2부 출발하도록 하겠습니다. 2부에서 이제 종목 이야기 좀 더 자세하게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또 종목 상담까지 이어갈 텐데요. 종목 상담은 하단에 번호 나가고 있습니다. 100원의 정보 이용료 부과되는 샵 0082번을 통해서 궁금하신 종목 있으신 분들은 지금 보내주셔도 좋습니다. 레벨업 트레이딩 타임 출발하기 전에 이 시각 시황 변동 상황부터 체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코스피부터 만나보도록 하죠. 코스피 지수는 2294포인트대에서 머물고 있습니다. 전 시간대와 크게 차이가 없고요. 한 0.3%대의 상승 흐름들 가져가고 있는데 일중 흐름들 살펴보도록 하죠. 하루간의 흐름 보시면 2280선이 살짝 장 초반에 무너졌는데 이후에 낙폭 회복했고요. 상승 흐름 가져간 이후에 지속적으로 2290선 위에서 움직이고 있는 상황입니다. 수급 주체 만나보도록 하죠. 오랜만에 외국인이 좀 사주네요. 825억 원 외국인 순매수하고요. 개인도 423억 원 순매수합니다. 하지만 기관의 매도 물량이 더 늘었습니다. 1765억 원입니다. 이 가운데 금융투자 쪽에 프로그램 매도가 1110억 원이나 쏟아져 나오고요. 연기금도 500억 원 가까이 팔고 있습니다. 투시는 여전히 20억 원대로 소폭 매도 포지션 잡고 있네요. 이번에 코스닥 시장 넘어가 보도록 하죠. 코스닥은 780선 회복했습니다. 낙폭 줄여가면서 이제 보합권 수준까지 거의 올라온 상황인데 일중 흐름들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783포인트부터 775까지 장초반에 쭉 밀렸다가 다시금 낙폭 회복했습니다. 그리고 약보합권 지속적으로 유지하다가 지금 보합권 수준까지 힘겹게 다시금 올라가고 있는 상황이고요. 수급 주체 변동이 좀 생겼나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큰 변동은 없지만 외국인의 매도 물량이 좀 줄어들었고 개인은 매수 물량이 늘어났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개인 1172억 원, 외국인 276억 원 매도, 그리고 기관은 810억 원 매도인데 기관은 전주체가 골고루 팔고 있고 특히 투신의 매도 물량이 여전히 많은 상황입니다. 원달러 환율의 흐름 짚어보도록 하죠. 1125원대 유지합니다. 1원 80전 올라가면서 원달러 환율을 상승하고요. 원화는 약세 흐름을 가져가고 있는 상황입니다. 금일 본 방송에서 제공해드리는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일 뿐입니다. 해당 주식의 가치와 수익률 보장해드리지 않는다는 점 참고해 주시길 바랍니다. 마감 전략 바로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메리츠증권증권 여의도 지점에 김민수 부장 연결돼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오늘 시장도 어제와 크게 별 다른 모습을 보이지는 않고 있는데요. 시장 동향 짚어주시고요. 마감 전략 함께 들어볼까요? 네, 시장이 그래도 힘을 냅니다. 반등 시도가 이어지면서 2295선, 코스피는 이어가는데, 코스닥은 따라오지 못하고 있는 상황들이고요. 특히 상승 종목보다 하락 종목들이 여전히 많은 관점 쪽에서 시장 분위기를 그렇게 썩 좋다고 보기에는 좀 힘든 여러 가지 좀 미묘한 상황들이 같이 교차하고 있는 흐름들이라고 보여지고 있는데, 가장 먼저 무역전쟁 관련돼서 중국의 반격이 있은 다음에 가장 큰 특징은 중국은 증시가 하락하고 미국은 올라갑니다. 그렇다는 얘기는 일단 이런 여러 가지 흐름상으로 봤었을 때에 대한 변화들은 일단 어떤 중국이 어떻게 보면 좀 손을 내밀지 않을까라는 관점 쪽으로 보여지고 있는데 아직은 아니라고 봐야 될 것 같고요. 또 하나 이제 양측이 쓸 카드가 모두 다 어떻게 보면은 이제 공개가 되고 어느 정도 좀 나왔던 관점 쪽에서 어떤 타협 가능성도 이제는 슬슬 제기가 되고 있는 관점들 쪽에서 일단 그런 관점 쪽에서 오늘 중국 증시는 반등을 한다고 볼 수 있을 것 같은데요. 특히 중국 증시와의 연계성을 한 지난주에서는 좀 끊었다가 지난주 말부터 이번 주 들어오면서 다시 중국 증시가 하락하면은 국내 증시도 맥을 못 추는 현상들이 이어지고 있는데 거기서 이제 중국 증시를 면밀하게 보게 되면 아무래도 전저점 때까지 내려온 시장의 흐름들이 주가가 기술적인 반등 쪽에 이제 지금 무게를 두면서 상해 종합 지수가 움직이는지 아니면 추세를 전환을 시도하면서 탄력을 받아가는지 가장 중요한 시점이라고 보여지고 있는데 아직까지는 일단은 여러 가지 변화가 없는 이상은 기술적 반등의 무게를 두고 대응하는 게 일단 맞지 않느냐 그렇게 보여지고 있고요. 또 하나는 오늘부터 대이란 제재가 다시 제기가 되면서 미국을 중심으로 이제 1차 제재 그리고 2차는 11월 달에 이어질 걸로 보여지고 있는데 그와 관련돼서 제기할 희망 상황, 그러니까 요구 사항을 12가지를 적시를 했다고 하더라도
일단 지금 관련된 내용들의 대부분의 내용들은 핵 관련된 쪽에서 이란이 어떻게 해야 되느냐 이 부분을 계속 얘기를 하고 있는 상황이라고 봐야 될 것 같고요. 그런 측면으로 봤을 때 일단 이런 여러 가지 얘기들이 미국이 북한에게 얘기해주는 또 하나의 단서가 될 수도 있다는 점도 염두해야 될 것 같고요. 거기다가 정유화학주에 대한 여파도 같이 이어지는 모습들은 혹시 우려감이 좀 커질 수는 있는데 상대적으로 정제 마진이 양호한 국면들이라는 쪽에서 아직 그 여파는 그렇게 크지 않지 않을까 보여지고 있고요. 특히 또 8월 옵션 만기일이 목요일날 이어지는데 수급은 썩 좋을 것 같지는 않습니다. 그런 관점 쪽에서 시장의 여파도 같이 지켜볼 필요는 있겠는데 일단 결론적으로 한마디만 드리게 되면 코스피가 기술적으로 2310선에 안착하기 전까지는 추세의 전환은 좀 유보적이다라는 시각 쪽에 무게를 두면서 대응하는 게 좀 바람직하지 않을까 그렇게 보여지고 있습니다. 일단은 기술적 반등 부분이라고 하셨으니까 짧게 좀 트레이딩을 하는 게 좋을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드는데 그렇다면 어떤 종목을 좀 위주로 볼까요? 네, 일단 그래도 기대감과 함께 같이 볼 수 있는 부분들이 애플 관련주가 아닌가 생각되고 있는데요. 가장 먼저는 애플이 시가총액이 1조 달러를 돌파하다 보니까 그에 따른 부각과 함께 실적 흐름을 보게 되면 판매량은 소폭 줄었는데 수익성은 늘어났다라고 하게 되면 어떻게 보면 신의 한 수다라는 쪽으로까지 표현이 될 정도로 고가 전략을 잘 썼다고 보여지고 있고요. 그 밖에 이제 애플이 9월 달에 OLED 채용을 한 이 두 가지 종류가 출시가 될 예정으로 보여지고 있고요. 10월 달에서 11월 달 LCD를 채용한 한 종을 추가로 공개할 걸로 보여지고 있는데 그렇게 되면은 아무래도 관련주 쪽에서의 변화들도 실적에 대한 기대감이 높아진다는 관점 쪽에서 대표적인 LG노텍이죠. 트리플 카메라와 후면 3D 센싱의 수혜를 보는 종목, 특히 LG 디스플레이 같은 경우도 신형 아이폰 2개의 모델의 패널을 다 공급할 걸로 보여지고 있는 만큼 그에 따른 자신감이 기대가 되고 있고요. 또 하나 BH 같은 경우도 애플향 OLED RF PCB 점유율을 50% 차지하고 있는 회사다 보니까 이런 부분에 대해서 실적과 함께 변화가 이어질 가능성에 무게를 두고 특히 LG노텍 같은 경우는 외국인들 매수세가 꾸준히 유입되는 점 주목할 필요가 있다고 보여집니다. 네, 애플 관련주들에 대해서 관심을 갖자라고 짚어주셨습니다.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메리츠증권증권 영업부의 김민수 부장이었습니다. 오늘장 내일장 2부 함께 하고 계십니다. 다양한 종목이 이제 짚어봐야 될 시간입니다. 레벨업 트레이딩 타임 시간인데요. 함께 하시는 두 분의 전문가 바로 소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3시 45분 증권 트레이딩 센터의 최명성 소장, 스토코리의 김태성 팀장과 함께합니다. 두 분 어서 오세요. 네, 반갑습니다. 네, 최명성 소장의 종목 이야기부터 바로 출발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어떤 종목부터 가볼까요? 네, 그 바닥에서 좀 비전 있고 앞으로 쓸만한 테마가 될 수 있는 종목을 가지고 나왔는데요. 네. 네, 바로 종목 이름 말씀드리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종목 이름은 한국 패키지입니다. 네, 한국 패키지는 이제 용기 및 포장 관련 회사인데요. 1993년 한국 제지로부터 분사 설립 후 이제 우유나 주스, 액체 포장 용기를 제조 및 판매업을 하는 이제 주요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외국 회사의 전략적 제휴를 통해서 신기술 도입 및 고부가 가치 혁신 제품을 생산하고 있고요. 차별화 및 다양화를 많이 시도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일본 및 아시아의 14개국에 수출을 하고 있습니다. 현재 그 3년 연속 매출이 계속 양호하고요. 유보율도 양호합니다. 근데 이제 한국 패키지는 이제 바로 차트 보면서 설명드리겠는데요. 이 종목은 좀 상당히 우리 시청자분께서 주시를 해야 되는데 이번에 각 마트라든가 백화점 이제 그런 데서 이제 물건을 살 때 같이 끼워주던 비닐봉투를 모두 없애고 종이봉투로 전환을 합니다. 그러면은 사실 전국 3만 개 이제 유통 매장이 있거든요. 거기서 사용하는 비닐 용지가 하루에도 수백 개, 수천 개 되는데 이것을 이제 종이로 대체했을 때는 어마어마한 이제 매출과 영업이익이 나올 겁니다. 그래서 현재 삼용물산 같은 경우는 상한가 두 번도 가고 한창지도 많이 가고 있는데요. 이 회사는 회사 좋고 실적 좋고 바닥에서 이제 시작하는 종목입니다. 그래서 앞으로 상당히 매출이라든가 영업이익이 증가될 것으로 전망이 되기 때문에 이 종목은 꼭 보시면서 매매하시면 좋은 결과가 있으리라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현재까지 이제 2,310원인데요. 1차 3,000원까지는 충분히 갈 수 있고 주봉을 보시면
이제 바닥권인데요. 향후 5,000원까지도 충분히 갈 수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50년 동안 비닐을 쓰던 걸 대체하니까 전국에서 매일 쓰기 때문에 이제 뭐 전국에서 3만 개 업체에서 쓰면은 엄청난 앞으로 매출이나 영업이익이 증가될 것으로 봅니다. 그래서 저는 1차 3,000원, 2차 5,000원을 드릴 테니까요. 우리 시청자분들 여기 저 분할 매수하셔서 한두 달 정도 두고 가시면 좋은 결과가 있으리라 생각이 듭니다. 다음 종목은 현대해상이 되겠습니다. 현대해상은 좀 시장이 안 좋을 때나 시장 이제 방어주, 또 경기 방어주 성격이 있는데요. 이번에 또 금리가 오르면서 혜택을 받을 수 있는 그런 종목이 되겠습니다. 현대해상은 이제 보험 관련주인데요. 총 14개의 계열사를 보유하고 있고요. 소원의 사정업과 긴급출동 서비스를 맡은 이제 현대하이카 소원의 사정을 맡고 있습니다. 또 그 자산 운용업을 맡고 있는 현대 인베스트먼트 자산 운영을 자회사로 두고 있습니다. 차트 보면서 좀 바로 설명드리겠습니다. 현재 그 바닥권에서 이 종목이 많은 거래량을 터뜨리고 있으면서 현재 많은 양봉이 나오고 있습니다. 또 이번에 또 금리 인상이 되기 때문에 수혜가 될 수 있고요. 또 이번에 미국과 중국 때문에 좀 분쟁이 생길 때 한국 증시가 조금 요동칠 때 경기 방어주 또는 시장 방어주 성격을 지닐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지난번에 KTNG를 들여서 한 10% 정도 수익이 났는데요. 이 종목도 충분히 그런 효과를 나타낼 수 있는 종목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현재가 38,000원 정도 되는데요. 매수는 이제 36,000원에서 38,000원 정도 해주시고요. 목표가는 제가 45,000원 정도를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주봉을 보시면 이 종목도 항상 바닥을 지지하다가 상승 시는 약 47,000원까지 갔는데요. 목표가 45,000원 보시면서 대응하시면 이제 좋은 결과가 있으리라 생각이 듭니다. 현재 보시면 바닥권에서 많은 거래량이 들어오고 있고 추세가 좀 살아나고 있기 때문에 향후 좀 좋은 결과가 있으리라 생각이 듭니다. 다음 종목은 제일바이오입니다. 제일바이오는 이제 발효 기반 동물약품 제조 판매를 하는 업체인데요. 특히 그 농어촌에 키우는 이제 소나 닭이나 돼지가 이제 병이 걸렸을 때 가축의 소독이나 방역 등을 주로 하는 업체입니다. 특히 그 전국의 유행병이 이제 창출했을 때는 방역을 주로 하는 그 업체가 되겠습니다. 근데 이 회사도 이제 국내 최대 발효 설비 공장을 보유하고 있고요. 특히 이제 여름철에 좀 많이 가는 경향이 있는데 현재 차트 좀 바로 보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올 여름철에 많은 이제 거래량을 터뜨리면서 상승과 하락 또 상승과 하락을 계속해서 보여주고 있는데 현재 한 달 정도 계속 이제 바닥을 다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난번에 12% 정도 상승을 했는데 충분히 이제 갈 수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바닥을 이렇게 잘 다지는 종목이 이제 어떤 뉴스만 나오면 바로 갈 수 있다고 보는데요. 현재가 3,800원인데 약 5,000원까지 4,600원에서 5,000원까지는 충분히 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한 달 전부터 이 종목을 계속 추천을 드렸는데요. 보유하신 그 시청자분들은 그냥 계속 들고 가시면 한두 달 안에 좀 좋은 결과가 있으리라 생각이 듭니다. 다음 종목은 코롱 티슈진이 되겠습니다. 코롱 티슈진은 신약 개발 및 화장품 및 드럭스토어 사업을 영위하고 있는데요. 주력 제품 그 관절에 필요한 이제 그 약인데 인보사인데요. 미국 임상실험 3상이 곧 이제 앞에 두고 있고 또 이제 중국이라든가 몽골, 기타 아시아 등에 많은 수출을 하고 있는데 상당히 그 효능이라든가 상당히 그 반응이 좋습니다. 그래서 이번에도 중국에 2,500억 좀 계약을 맺고 있는데요. 이 회사 그 코롱 티슈는 이제 코롱 대기업에서 하는 건데 유보율이 7,560%입니다. 그래서 상당히 좋고요. 안정적인 회사고 차트 보시면 현재 그 바닥권에서 지금 한 달 반 정도 계속 자리를 잡고 있는데 오늘 좀 삼성 바이오로직스 한 6.4% 정도 올랐습니다. 그래서 어제 그 이제 그러니까 이재용 회장이 이제 경제부총리가 평택에 오셨을 때 좀 바이오 그쪽에 좀 투자하고 싶다니까 오늘 뭐 삼성바이오가 급등하는데요. 오늘 보면 제약 바이오 종목 한 20종목이 거의 5%에서 10% 정도 급등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코롱 티슈진도 앞으로 제약 바이오 업체고 이렇게 좀 혜택을 보면 상당히 좀 갈 수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이 종목은 75,000원에서 시작해서 현재 반토막이 나 있는 상태인데요. 저는 중장기적으로는 충분히 7만원까지는 갈 수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1차 5만원, 2차 7만원 보시고 가시면 앞으로 좀 충분히 목표까지 갈 수 있다고 봅니다. 다음 종목은 이제 아남전자가 되겠습니다. 아남전자가 좀 이제 이번 주 좀 시장이 안 좋았는데도 불구하고 좀 이슈가 된 종목이죠. 그래서 아남전자는 이제 45년 된 이제 그 오디오 전문 생산 업체인데요. 45년간 오디오 설계 및 제조,
노하우를 바탕으로 이제 고부가가치 제품을 생산하고 있습니다. 특히 삼성전자가 인수한 미국 그 하만 전자 회사에 스피커를 납품하고 있는데 이번에 인공지능 AI 스피커를 만들어서 또 다시 납품하기로 했습니다. 또 이제 평택에 100조 원 그 삼성 반도체를 짓는데 거의 AI 공장이 이제 들어갈 수 있다 이런 그 이렇게 뉴스가 나오는데요. 그러면 저 아남전자가 다시 상승할 수 있는 또 혜택을 받을 수 있는 그런 효과가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지난주에 이 부분에서 아남전자는 제가 한 달 내내 계속 추천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단타로도 좋고 한 4번 정도 상승했는데요. 바닥 대비 지난주 대비 약 30% 정도 지금 수익이 나왔는데 정고점을 보면은 이 종목이 약 5,200원까지 갔습니다. 그런데 보시면 많은 거래량이 왔기 때문에 저는 한 5,000원 정도까지는 충분히 갈 수 있다고 봅니다. 근데 현재 30% 정도 수익이 나왔기 때문에 시장이 약간 좀 뭐 별로 강세장이 아니기 때문에 절반 정도 매도하시고 나머지는 계속 좀 들고 하시면서 대응하시면 되고요. 현재가 4,000원인데 손절가는 3,700원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대응하시면 앞으로 좋은 결과가 있으리라 생각이 듭니다. 네, 아남전자까지 5종목 가봤는데 궁금한 게 아남전자가 이번 주에 급등 나왔잖아요. 네네. 지난주에 그리고 뭐 말씀 좀 해주셨는데 네, 지금 접근하는 건 어때요? 지금은 저도 이제 자신이 없는데요. 왜냐면 바닥 대비 30% 올라왔고 예. 오늘 이제 좀 기술적으로 본다면 거래량이 적기 때문에 예. 사실 좀 들어가도 됩니다. 또 이제 만약 그 평택에 있는 반도체 공장의 AI 그 아남전자와 관련된 회사 공장을 설립하면 충분히 5,000원까지는 갈 수 있다고 보고요. 손절가만 약 3,800원 3,750원을 정확히 드릴 테니까요. 거래량 없으니까 조금 좀 종가 봐서 좀 들어갔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많이는 아니고요. 네, 적당히. 예, 알겠습니다. 김태성 팀장의 종목 바로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김태성 팀장님 어떤 종목부터 출발하면 좋겠습니까? 네, 일단 저희가 먼저 5종목, 코스피 5종목에 대해서 먼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무래도 이제 거래소 코스피에서 가지고 온 종목이다 보니까 조금은 이제 호가가 크지만 변동성이 적은, 그러니까 지인과 같은 변동성이 큰 시장에 굉장히 적합한 기업들을 좀 가져와 왔으니까요. 많은 관심을 좀 해주시고요. 일단 첫 번째로 한미약품을 좀 가져왔습니다. 한미약품 같은 경우에는 일단 2분기 실적이 시장 컨센서스 대비해서 굉장히 좋은 실적을 좀 발표를 했고요. 일단 최근에 롤론티스나 포지오티닉 등과 같은 일단 파이프라인이 가지고 있는 신규 신약 그리고 이제 기존 보유 신약에 대한 임상에 대해서 지금 굉장히 이제 금전적인 흐름으로 가고 있다라는 것을 우리가 좀 지켜봐야 된다라고 좀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일단 제약바이오가 전반적으로 투자 심리가 위축되어 있는 상황에서 그리고 이제 또 지수가 밀리는 상황에서도 한미약품의 주가가 굉장히 좋은 흐름을 보여줬다라는 것을 이제 우리는 주목을 해봐야 될 것 같고요. 지지난해죠. 북경 한미 쪽에 이제 그 사업장을 차려서 그쪽에서도 이제 계속해서 생산을 하고 있는데 지금까지는 약간 실적이 좋지는 않았었습니다만은 올해 이제 2분기 들어오면서 흑자 전환을 지금 한 상황이라서 앞으로 이제 고성장세가 계속될 것이다라는 좀 기대감이 있고요. 한미약품 같은 경우에는 2분기가 이제 좀 비수기임에도 불구하고 그래도 이제 괜찮은 실적을 냈다라는 것. 그래서 이제 앞으로 이제 하반기가 기대되는 기업이다라는 관점에서 좀 볼 수 있다라는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현재 45만 2천 원을 지금 횡보를 하고 있는데요. 지금 가격에 사셔도 저는 괜찮고요. 만약에 조금 더 이제 단기적으로 붙으실 분들 같은 경우에는 지금보다는 45만 원 이하의 매수를 하시는 것이 오히려 더 좋지 않나라는 좀 말씀까지 드리겠고요. 만약에 보유를 하신다라고 한다면 1차적으로는 48만 원 그리고 2차적으로는 50만 원대까지지만 중장기관적으로 본다라고 한다면 역대 이제 최고 가격이죠. 이제 55만 원대까지도 다시금 이제 충분히 갈 수 있다라는 관점에서 이제 한미약품에 대해서 좀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으로는 이제 코스맥스라는 기업을 갖고 왔는데요. 코스맥스는 이제 많이들 아실 겁니다. 이제 화장품 기업이다라고 좀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이제 최근에 이제 사드 완화가 이제 해제된다라는 이슈 때문에 지난해 4분기 그리고 올해 1분기 굉장히 좋은 주가의 흐름을 보였다가 이번 1분기 실적과 또 2분기 실적 시즌을 앞두고 약 한 달 반 정도의 이제 주가 조정을 받았는데요. 이제 기업의 실적이 좋지 않아서 주가 조정을 받았다라기보다는 그냥 단순히 시장 여파, 미중 무역 전쟁 이슈로 인해서 시장이 조정을 받았을 때 같이 이제 받았다라고 좀 볼 수가 있겠습니다. 일단 코스맥스 같은 경우에는 2분기 실적이 컨센서스 대비해서 이제 부합하는 굉장히 양호한 실적을 지금 냈고요. 3분기는 아무래도 사드 완화로 인해서 중국 관람 개수의 이제 증가로 인해서 조금 더 개선되는 실적이 나오지 않을까 하는 이제 좀 기대감도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미국 뉴월드 신규 매출이 이번 3분기부터 이제 가세가 되게 되는데요. 그렇다라고 한다면 분기 매출도 굉장히 좋아질 것이라는 기대감도 있고 또 연매출 또한 전년도보다 더 좋아질 확률이 굉장히 높아서 지금 코스맥스를
주가의 조정이 한 번 있었지만 지금 다시 우상향 추세의 모습을 보이고 있어서 현재 조금 관심을 가져봐야 되지 않나 라고 좀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코스메스 같은 경우에는 지금 14만 9천 원대를 지금 갖고 있는데요. 지금 현재 가격에서 매수를 하신다라고 한다면 목표가는 17만 5천 원까지 봐도 충분하다라는 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으로는 이제 화성 엔터프라이즈를 좀 가져왔습니다. 화성 엔터프라이즈 같은 경우에는 앞서서도 한번 제가 소개했던 기업인데요. 최근에 지금 주가 흐름이 계속해서 좋기 때문에 오늘 한 번 더 가지고 왔습니다. 일단 아디다스 관련해서 운동화를 생산을 하는 기업인데요. 아디다스는 일단 점유율이 증가가 되고 있다는 것이 굉장히 긍정적이다라고 좀 말씀드릴 수가 있겠고, 지금 월드컵 투스로 인해서 아디다스의 매출이 굉장히 좋다라는 것이 앞으로 2, 3분기에 굉장히 좋은 실적을 낼 수 있는 모멘텀이다라고 할 수 있겠고요. 그리고 이제 축구 선수 중에 굉장히 유명한 크리스티아노 호날두라는 선수가 있죠. 이제 그 선수가 유벤투스라는 팀으로 이제 이적을 했는데, 그 유벤투스가 바로 아디다스의 후원을 받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갑작스레 이제 이적으로 인해서 그 아디다스의 매출이 굉장히 이제 큰 폭으로 늘었다라는 점이 지금 화성 엔터프라이즈가 앞으로 2, 3분기에 더 좋은 실적을 낼 수 있는 상승 모멘텀이다 라고 좀 볼 수가 있다라는 관점에서 현재 12,200원을 기록을 하고 있는데요. 제가 앞전에 추천드렸을 때가 1,500원이었었습니다. 그때 당시 이제 목표가를 14,000원을 좀 정해드렸었는데, 일단 그때 대비해서 일단 1,500원 정도 주당, 1,500원 정도의 이제 상승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신규 매수를 해도 괜찮다라는 말씀을 드리겠고요. 만약 매수를 하셨다라고 한다면 목표가는 앞전과 같이 14,000원을 목표가로 잡으시고, 꼭 보유하고 계셨다가 조정을 받았다라고 한다면 10,000원이 이탈되게 되면 그때는 현금화를 하시는 게 조금 좋지 않나라는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 종목으로는 제가 이제 두산인프라코를 가지고 왔는데요. 최근에 굉장히 좋은 흐름을 보였다가 어제와 오늘 지금 주가 조정을 받고 있는데, 거래 없이 조정을 받고 있는 모습이라는 것이 굉장히 긍정적이다라는 말씀을 좀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일단 두산그룹이 이번 2분기 실적 시즌에서 계속해서 이제 어닝 서프라이즈들을 기록을 하고 있는데요. 두산인프라코 또한 실적이 굉장히 좋았죠. 아무래도 이제 중국발 풍풍이 다시 이제 불기 시작하면서 중국 내 매출이 올라갔다라는 점이 두산인프라코의 2분기 실적이 견고한 이유 중에 하나다라고 좀 말씀드릴 수가 있겠고, 지금 이걸 바탕으로 3, 4분기에는 조금 더 개선되는, 상향되는 이제 실적을 나타낼 가능성이 높다라는 관점에서 두산인프라코를 좀 봐야 된다라고 좀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두산그룹이 차후에 이제 성장 모멘텀으로서 2차 전지화 사업을 이제 뛰어들었는데요. 그 부분이 최근에 속도를 굉장히 이제 빠르게 내고 있다라는 점, 두산그룹이 이제 기존의 중장비나 인프라 건설 쪽만이 아니라 2차 전지도 이제 같이 영위할 수 있다라는 점이 중장기 관점으로 두산인프라코를 우리가 관심 있게 봐야 되는 이유 중에 하나가 아닐까라고 좀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현재 10,000원대를 기록을 하고 있는데요. 10,000원대에 매수를 하셔서 12,000원대 목표가를 잡으시고 내년 상반기까지 좀 들고 가보신다라고 한다면 굉장히 좋은 수익을 낼 수 있겠다라는 말씀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 다음으로는 제가 이제 현대로템을 가지고 왔습니다. 네, 현대로템 같은 경우에는 일단 남북경협주가 최근에 이제 북미 정상회담 이후 그렇게 이따금 진전된 모습이 안 보이면서 최근까지 조정을 받았는데요. 일단 현대로템 같은 경우에는 바로 이제 최근에 그러니까 좋지 않았던 북미 정상회담 이후에 이제 이런 모습들이 다시 이제 개선되고 있는 모습을 보이고 있어서, 바로 철도나 가스 이런 부분 같은 경우에는 다시금 충분히 상승할 수 있는 모멘텀을 갖고 있다라는 관점에서 제가 이제 현대로템을 좀 가져왔고요. 일단 현대로템이 현재 26,650원을 기록을 하고 있는데, 기존에 아마 개별적으로 보유하고 계신 분들이 많을 것 같아요. 현대로템 같은 경우에는. 그래서 만약에 3만 원 이상 보유하고 계신 분들, 특히 이제 비중이 20% 이하이신 분들 같은 경우에는 현재 가격에 좀 추가 매수를 하셔서 평단가를 한 3만 원대만 맞춰주신다라고 한다면 앞으로 한번 상승을 하게 되면 32,500원, 35,000원까지도 충분히 상승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저는 이 현대로템을 이제 우리가 지금 다시 한번 봐야 되지 않을까. 그리고 기존에 갖고 계신 분들도 평단 관리를 한다면 좋은 수익을 낼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네, 현대로템에 대해서 지금 다시 한번 재평가 받을 기회가 왔다라고 짚어주셨습니다. 최명성 소장의 종목 바로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나머지 5종목 가볼까요? 네네. 다음 종목은 이제 오스템 임플란트입니다. 오스템 임플란트는 이제 치과용 임플란트 및 소프트웨어 제조 판매 이제 사업 영위라는데요. 본사를 중심으로 47개의 지사 및 21개의 지사 등이 있습니다. 특히 그 미국과 유럽
중국 등의 세계 각국에 수출하고 있는데 반응이 아주 좋습니다. 지속적인 매출 증가에 따른 하반기 그 실적 개선이 기대감이 되고요. 또한 그 정부의 임플란트 지원 정책에 따른 내수 시장 기대감이 계속해서 전망이 되고 있습니다. 차트 보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주봉 차트인데요. 현재 바닥권에서 항상 5만 원 오면 바닥을 잘 다지다가 상승하는 그런 이제 종목인데, 앞에서 보시면 7만 5천을 한번 갔고요. 이 앞부분 보면 8만 원을 갔습니다. 이제 바닥권에서 거래량이 왔을 때는 좀 많이 상승하고 있는데, 요 근래 들어서 거래량이 계속 증가 중에 있습니다. 이제 계속해서 정부의 지원책도 있고요. 계속 임플란트가 증가되기 때문에 향후 1차 목표가 6만 원 드리고요. 향후 7만 5천 원까지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뭐 손절가는 제가 5만 원 드렸는데 그런 거 개의치 마시고 계속 들고 하시면 좋은 결과가 있으리라 생각이 듭니다. 다음 종목은 이게 로체 시스템즈입니다. 로체 시스템즈는 이제 반도체 제조 및 장비를 제작하는 회사인데요. 특히 그 LCD 반도체 제조업체에 최첨단 고기능 장비를 개발하면서 공급하고 있습니다. 또한 그 태양광 관련해서 관련 기술을 보유하고 있으며 거기에 납품도 하고 있고요. 회사가 이제 3년 연속 매출도 좋고 영업이익도 좋고 유보율이 770%로 아주 안정적인 회사가 되겠습니다. 차트 보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이 종목이 그 로체 시스템즈인데요. 현재 바닥권에서 많은 거래량이 들어오면서 이제 시장이 안 좋을 때 한 달 정도 좀 빠졌지만 바닥을 잘 다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좀 다른 종목에서 좀 팁을 드리겠는데요. 일단 바닥을 잘 다지는 종목은 시간을 좀 끌을 뿐이지 언젠가는 갑니다. 그래서 이 종목도 길게 보면은 한 달 동안 바닥을 다졌고요. 짧게는 한 열흘 정도 바닥을 다졌는데 충분히 정고점 5,000원까지는 갈 수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1차 목표가 제가 5,000원, 2차는 6,000원을 드릴 테니까요. 특히 요즘 이제 반도체 뭐 이렇게 장비 회사라든가 삼성전자나 SK 하이닉스에 납품하는 회사들 실적이 너무 좋은데 꾸준히 좀 들고 가시면 좋은 결과가 있으리라 생각이 듭니다. 다음 종목은 이제 휴마시스가 되겠습니다. 이 종목도 이제 의료용 의료기기 제조 및 납품 회사인데 체외 진단 의료기기를 생산하고 이제 그 관련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특히 그 면역 정량 측정기를 많이 이제 생산하고 있는데 반응이 아주 좋습니다. 특히 그 인도 기업과 10억 원 규모의 의료기기 공급 계약건이 있고요. 유한양에게 C형 간염 진단 키트를 독점 공급하고 있습니다. 차트 보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자, 이 종목도 보시면 바닥권을 잘 다지고요. 지금 약 7개월 정도 바닥을 잘 다지고 있습니다. 특히 그 팁을 드리자면요. 이 종목이 바닥을 이렇게 잘 다질 때는 꼭 한번 튀는 그런 경향이 있습니다. 제가 잠깐 그 일신바이오라는 종목을 설명을 드리겠는데요. 이 종목도 제가 이제 한 두세 달 전에 많이 설명을 드렸던 종목인데 좀 빠졌다가 이게 바닥을 잘 다졌습니다. 이게 잘 보시면 한 달 정도 바닥을 다졌고 일주일 연속 양봉이 나오는데요. 이런 종목이 오늘 장중 22%까지 나왔습니다. 그래서 우리 시청자분들이 이렇게 옆으로 횡보할 때 바닥을 양봉이라든가 음봉 꼬리 이게 단봉이 나올 때는 잘 못 견디는 그런 경우가 있거든요. 이제 다른 이제 날아가는 급등들 하는데 그러실 필요 없이 바닥권에서 이렇게 바닥을 좀 잘 다지는 종목이 있으면 기다리면 한두 달 내에 웬만한 종목 20-30% 수익이 나옵니다. 그래서 차라리 기다린 게 오히려 전략선으로 보면 수익을 잘 낼 수 있는 그런 경우가 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그 휴마시스는 바닥을 잘 다졌는데요. 목표가 제가 3,000원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이 종목도 현재 7개월 정도 바닥을 잘 다졌고 계속해서 바닥권에서는 거래량이 들어오기 때문에 시간만 좀 한두 달 이렇게 투자하시면 좋은 결과가 있으리라 생각이 듭니다. 다음 종목은 이제 HDC 현대산업개발이 되겠습니다. 이 종목은 제가 이제 계속 우량주로 좀 추천하고 있는 종목인데요. 인적 분할로 이번에 설립된 재상장 기업입니다. 특히 그 건설 사업 및 호텔, 콘도 사업 등 이제 다방면 사업을 영위하고 있는데요. 특히 그 현대산업개발은 토지 매입 및 분양 사업을 동시에 진행해서 고수익 아파트를 좀 많이 이제 영업을 하고 있고 많이 또 수익을 내고 있는 회사입니다. 또 우리나라 건설사 중에서는 가장 알짜 회사가 되겠습니다. 그 해외 투자가 없이 거의 이제 국내 투자를 많이 하고 있는데요. 3년 연속 매출 및 영업이익이 꾸준히 증가세에 있고요. 또 이제 유보율도 상당히 좋습니다. 차트 보면 설명드리겠습니다. 이 종목을 제가 이 부분부터 계속 설명을 드렸는데요. 이 부분에도 제가 2주 전에 설명을 드렸는데 한 11% 정도 수익이 나왔고 지난번에 그 대북주가 다 갔을 때 이 종목만 가지 않는 종목인데 또 대북주가 한번 상승했을 때는 충분히 정고점 부분인 72,000원까지는 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종목 향후 이제 북한 관련주에서 대북주가 상승할 때 또 국내 건설사 중에서는 가장 우량한 알짜 기업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목표가 한 7만 원 보시면
보시고 계속해서 한두 달 정도 들고 가시면 좋은 결과가 있으리라 생각이 듭니다. 다음 종목은 RS 오토메이션이 되겠습니다. 이 종목도 상당히 우량주여서 좀 알짜 기업인데요. 로봇 관련 종목이 되겠습니다. 또 로봇 관련주 이번에 이제 유진 로봇이라든가 또 몇 종목이 좀 움직이고 있는데요. 이 종목도 좀 잘 살펴야 할 때가 된 것 같습니다. RS 오토메이션은 이제 로봇 모션 및 에너지 제어 장치 및 제조, 판매업을 좀 하고 있는데요. 20여 년의 사업 경험 및 기술력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특히 이제 로봇 모션 제어 기술의 우수성을 인정받아서 월드 귤레스 300 기업에 선정이 된 바 있습니다. 차트 보면서 바로 설명드리겠습니다. 자, 이 종목이 현재 바닥권에서 거래량이 들어왔고요. 바닥을 약 한 2달 정도 잘 이렇게 지지하고 있습니다. 거의 제가 볼 때는 차트상은 이제 지지가 거의 끝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종목 보면 바닥을 잘 지지하면은 항상 15,000원대에 있는 주식이 32,000원 거의 더블 갔네요. 그래서 뭐 여기서 더블 간다는 보장은 없지만 현재 차트상 보면 이제 거의 다 바닥 모든 20일, 60일, 11선 위에 다 올라왔기 때문에 여기서 한번 장대 양봉의 거래량만 나와준다면 이렇게 치고 갈 수 있습니다. 그래서 목표가 제가 2만원 드리고요. 손절가는 한 13,000원 드리는데 한 일주일에서 한두 달만 들고 가시면 좋은 한 2만원까지는 충분히 갈 수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여기까지 5종목 설명드리겠습니다. 네. 자, 이제 김태성 팀장이 5종목을 바로 출발을 해봐야 될 것 같은데요. 이번엔 어떤 종목 들어볼까요? 네, 일단 이번에는 코스닥에서 이제 5종목을 좀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첫 번째로는 에스모라는 기업을 가지고 왔는데요. 아무래도 이제 자율주행 이슈 때문에 최근에 굉장히 좋은 흐름을 보였었다라고 이제 많이들 아실 것 같습니다. 그리고 다시 한번 이제 자율주행과 더불어서 이제 인공지능 스피커라고 하죠. 이제 AI 부분에서도 굉장히 좋은 흐름을 보이고 있기 때문에 바로 자율주행과 음성인식 플랫폼의 상용화가 이제 조금씩 앞당겨진다라고 한다면 바로 에스모가 다시금 시장에서 주목을 받을 가능성이 굉장히 높지 않나라고 이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최근에 8월 2일이죠. 지난주 목요일날 굉장히 좋은 거래량을 동반해서 장대 양봉을 한번 보여줬는데요. 이렇다라고 한다면 다시금 에스모가 추세를 전환해서 지금 9,000원대를 기록을 하고 있지만 다시금 만원대를 넘어서 15,000원대까지도 한번 가볼 수 있지 않나 라고 좀 말씀드릴 수가 있겠고요. 현재 지금 9,000원대를 기록을 하고 있는데 지금 가격에 매수를 하셔서 1차적으로는 목표가는 만원대를 좀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자릿수가 바뀔 때는 차익 실현 물량이 계속해서 이제 많이 나올 가능성이 높다라고 좀 말씀드렸었죠. 그래서 1차적으로는 만원대를 목표가를 잡아드리지만 만약에 이제 만원대가 넘어간다라고 한다면 충분히 12,000원대까지도 갈 수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만약에 보유를 하고 계셨는데 밀렸다라고 했을 때는 7,000원짜리, 그러니까 7,000원대가 전 저점 라인대인데 이 7,000원대가 또 깨지게 되면 굉장히 이제 소매 물량이 나올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때는 현금화를 하시는 전략으로 가지고 가신다라고 했을 때는 굉장히 좋은 성과가 있지 않을까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 다음으로는 크루셜텍이라는 기업을 갖고 왔는데요. 크루셜텍 같은 경우에는 지금 주가가 최근 약 한 6개월 동안 굉장히 긴 기간 동안 강한 가격 조정을 받았는데요. 그 사이 뭐 액면 병역도 있었고 권리락도 있었고 좀 여타 많은 문제가 있었지만 최근에 다시 적자 포기였던 사업부를 좀 개편을 하면서 이제 화면 일체형 지문인식 모듈 공급에 집중적으로 투자를 하고 있다라는 점 때문에 우리가 이제 다시금 지금 좀 봐야 되지 않을까라고 좀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최근에 시장의 변동성이 커지면서 고점에서 매매를 하기에는 좀 부담스러운 시장이기 때문에 크루셜텍과 같이 이렇게 저점에서 다시 이제 추세를 좀 전환하는 기업 같은 경우 좀 매수를 적극적으로 가담할 수 있지 않을까. 네, 지금 연결 상태가 잠시 고르지 못하게 운영이 되고 있습니다. 크루셜텍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봤고요. 에스모, 크루셜텍, 그리고 아직까지 3종목이 더 남아있는데요. 저희가 연결 상태가 다시 돌아오게 되면 바로 연결을 해서 나머지 종목들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은 지금 종목에 대해서 이야기를 쭉 나눠보고 있는 시간이고요. 최병성 소장님과 잠시 이야기를 좀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최근에 매매 패턴에 대해서 잠깐 여쭤보고 싶은데 이건 좀 배워가면 좋을 것 같아요. 이런 시장들은 좀 짧게 가져가자라고 하잖아요. 근데 짧다는 게 하루의 매매인지 이틀 매매인지 3일 매매인지 이게 뭐 다 어려운데 이렇게 좀 단기적으로 대응해야 되는 시장에서는 어느 정도로 길이를 두고 운영하는 게 좋아요? 요즘은 이제
보통 이제 단기는 1박 2일이 좋고요. 예. 또 이제 장이 안 좋을 때는 한 일주일에서 2주일 정도 이제 기다려야 되는데, 핵심 팁은 뭐냐면요. 예. 우리 시청자분들은 보면 이제 주식을 처음 보신 분들은 하루 종일 컴퓨터를 붙잡고 아침 9시부터 오후 3시 반까지 이제 붙잡고 있는 분들이 그런다고 많은데, 하더라고요. 예, 예. 사실 그 게임은 10시에 다 끝납니다. 이제 10시, 11시 끝나는데, 되도록 10시, 11시 됐을 때 수익이 나면 좀 일부 챙겨주셔야 됩니다. 그래서 내가 어떤 종목을 한 3천만 원 샀는데 수익이 뭐 5%든 10%든 났을 때 다 팔란 말은 않지만, 일부 났을 때는 한 1,000만 원 정도 3분의 1이라도 팔아줘야 되고, 수익을 꼭 좀 챙기는 습관을 들여야 되거든요. 그래서 저도 17년 전업을 했지만, 가장 핵심은 수익이 났을 때 5%든 10%든 20%든 어느 정도 일부를 챙겨야지, 여기서 뭐 50% 간다, 더블이 간다, 더 계속 이제 유지하다가는 떨어진 종목도 많겠죠. 그래서 핵심을 되돌면 오전 10시나 11시 전에 좀 끝내주시고, 수익이 어느 정도 났을 때 일부를 좀 챙겨주셔야 됩니다. 그리고 이제 끝나면 이제 11시 넘어서는 저도 개인적으로 11시부터 한 오후 3시까지는 좀 휴식을 시간을 갖거든요. 물론 시장이라든가 차트는 다 돌려보지만 좀 시장에서 멀어져 있습니다. 제가 일부러 떨어져 있다가 2시 반이나 3시 정도 되면은 이제 다시, 그렇죠. 이제 종가 종목이라든가 기존 보는 종목을 보고 종가 매수를 들어갈까 아니면 내일 아침으로 넘어갈까, 이런 식으로 이제 매매를 하는데, 되도록이면 우리 시청자님들 이제 제가 간곡히 부탁드리는데, 수익금을 꼭꼭 그때 좀 챙기셔야 되고, 한 11시 넘어서는 되도록이면 좀 시장에서 좀 멀어져 있어야 되고, 그래서 오후 2시, 3시쯤 가서 이제 종가 매수라든가, 이제 내일 좀 매매할 종목을 좀 살펴보고, 그런 자세가 상당히 중요합니다. 예, 이 시장에 대응하는 꿀팁에 대해서 좀 설명을 해주셨습니다. 김태성 팀장 다시 연결해서 나머지 종목들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계속 듣죠, 김태성 팀장님? 예, 죄송합니다. 통신이 좀 고르지 못해서 제가 이어서 다시 한번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크루셜텍 같은 경우에는 제가 방금 이제 말씀드렸던 뒷부분은 이제 계속해서 말씀드리면, 지난해 이제 사드 여파로 중국발 매출이 감소를 했던 것이 최근 주가의 조정의 가장 큰 원인이었다라고 좀 볼 수가 있겠고요. 다만 다시 이제 화웨이 쪽에 대한 이제 공급을 시작을 하면서 저가 마케팅이 진행을 하고 있고, 또 이 부분이 시장에서 굉장히 좋은 평가를 이루고 있다라는 점을 우리는 이제 주목해서 봐야 된다라는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현재 2,655원대를 기록을 하고 있는데, 2,650원 밑에서 이제 매수를 하신 것이 굉장히 좋다라고 이제 좀 말씀드리겠고, 1차적으로는 3,000원, 그리고 2차적으로는 목표가를 3,500원으로 좀 지정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만약에 밀렸다라고 했을 때는 2,000원이 이탈이 되게 되면 전저점을 이탈하는 것과 이제 마찬가지이기 때문에 투매 물량이 굉장히 많이 나올 수 있다라는 점 감안해서 2,000원이 이탈 시에는 손절하시는 것이 굉장히 좋다라는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 종목으로는 제가 이제 파인텍이라는 기업을 갖고 왔는데요. 파인텍은 일단 업계 최초로 7인치 이상 폴더블 스마트폰에 적용되는 본진 장비를 이제 개발했다는 것 때문에 다시 이제 시장에서 관심을 받고 있다라고 좀 볼 수가 있겠는데요. 크루셜텍과 마찬가지로 파인텍 또한 그동안 적자폭이 지속되었던 사업부를 좀 정리하고 계속해서 이제 실적이 좋아지고 있는 OLED 본딩 쪽에 집중을 하고 있다라는 점을 우리가 주목해서 봐야 된다라는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고요. 현재 OLED 장비 사업에 대한 부가가치가 낮지만 하반기로 갈수록 지금 개선되고 있고, 또 하반기로 갈수록 OLED의 판매량이 이제 증가가 될 가능성이 굉장히 높기 때문에 지금까지는 실적이 좋진 않았지만 앞으로 하반기 그리고 내년 상반기에는 실적 턴어라운드가 될 가능성이 굉장히 높습니다. 그런 관점에서 파인텍을 지금 다시 우리는 봐야 된다라는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고요. 현재 3,310원대로 좀 기록을 하면서 또 조정을 받고 있는 상황이지만, 어차피 이제 중장기간적으로 봐야 되거든요. 바로 이제 하반기 실적과 내년 상반기 실적을 봐야 되기 때문에 현재 가격에서 3,300원, 3,320원대를 기록을 하고 있는데, 현재 가격 이하로 분할 매수를 해서 내년 상반기까지 들고 가신다라고 한다면 굉장히 좋은 성과를 이뤄낼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그 다음으로는 파마 리서치 프로덕트라는 기업을 갖고 왔는데요. 아마 많은 투자자분들이 좀 생소하실 기업이긴 한데, 제약바이오 업종에 이제 포함되는 기업이다라고 좀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재생바이오 전문 업체고요. 최근에 이제 난치성 상처 치료제 관련해서 임상 이상에 대한 그 결과가 굉장히 이제 긍정적으로 나오면서, 임상 2상 다음에는 바로 이제 임상 3상인데, 또 그거에 따른 기술 수출의 가능성이 굉장히 높습니다. 또 기술 수출을 하게 되면 그에 따른 이제 3, 4분기 실적이 당연히 좋아질 수밖에 없고, 또 최근에 이제 K뷰티에 관심이 굉장히 크게 증가했죠. 그러다 보니까 중국 온라인 쇼핑몰에
미용식품이랑 앰플을 공급을 하고 있는 이 파마 리서치 프로덕트의 하반기 실적을 우리는 좀 주목해서 봐야 된다라는 좀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최근에 아무래도 이제 제약바이오가 좀 굵직굵직하게 안 좋았던 이벤트들이 좀 있었죠. 아무래도 이제 네이처스 여파라든지 삼성바이오로직스에 대한 좀 안 좋은 이슈들이 좀 있긴 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시 이제 바닥을 다지고 최근에 4만 원대를 다시 돌파를 해주는 모습을 보이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관심 있게 봐야 된다라는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고요. 현재 41,300원을 기록을 하고 있는데 현재 가격에 매수를 하셔서 중장기 관점보다는 좀 짧게 한 달 정도 보유하는 전략으로 45,000원을 목표가를 잡고 가신다라고 한다면 굉장히 좋은 성과를 거둘 수 있다라는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 다음 종목으로는 내추럴 엔도텍을 가져왔습니다. 내추럴 엔도텍 같은 경우에는 한 3년 전에 가짜 백스워 파동으로 굉장히 좋지 않았었죠. 그해 회사 측에 대해서는 이제 일단 무혐의 처분은 됐지만 주가는 굉장히 안 좋은 흐름으로 좀 많이 이제 깨졌다라는 표현을 하는데요. 최근에 다시 이제 CJ 옷쇼핑에 이 백스워가 복귀하면서 시장의 관심을 받고 있다라는 점을 우리는 주목을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복귀전에서 완판을 기록하면서 소비자 신뢰를 회복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라는 점이 3분기 실적을 기대할 수 있는 모멘텀으로 저는 충분하다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내추럴 엔도텍을 마지막 종목으로 좀 가져왔고요. 현재 조정을 받고 있는 모습이긴 하지만 21,000원, 21,950원대를 좀 기록을 하고 있고 21,000원대가 이탈되지 않는 이상에는 신규 매수도 굉장히 좋다라고 이제 좀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만약에 현재 가격에 매수를 하신다라고 한다면 아무래도 목표가는 1차적으로는 27,500원까지 좀 보시는 게 좋을 것 같고 또 중장기 관점 실적을 감안해서 조금 길게 보신다라고 한다면 3만원까지도 충분히 갈 수 있기 때문에 긴 호흡으로 접근을 하시는 것이 굉장히 좋다라는 말씀을 드리겠고요. 일단 한번 시세가 나왔었죠. 네, 6월 8일 금요일날 이제 상한가를 기록하면서 한번 시세가 나왔는데 이 시세가 깨지게 되는 가격대인 2만 원이 이탈되게 되면 나중에는 좀 다시 가긴 하겠지만 시간이 굉장히 좀 오래 걸릴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래서 2만 원이 이탈되게 되면 그때는 현금화를 하시되 기존에 제가 말씀드렸던 27,500원, 3만 원대를 목표가로 가지고 가신다라고 한다면 굉장히 좋은 성과가 있지 않을까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네, 10종목씩 이제 이야기를 들어봤고요. 단기적인 종목들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지난주에 접근했던 종목들 리뷰해봐야 되는데요. 아남전자 말씀을 해주시고 상당히 잘 간 걸로 알고 있는데 어땠나요? 네, 아주 상당히 잘 갔죠. 아주 예. 이제 이슈가 된 종목인데요. 차트 보면서 바로 좀 설명드리겠습니다. 제가 이 종목은 제가 우리 시청자님들한테 이제 자신있게 설명드리지만 사전 4승을 좀 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4주 연속 나와서 계속 아남전자를 매일 단기주로 보셔야 됩니다. 단기주로 보셔야 됩니다 했는데 사전 4승 했는데 이번에 거의 30% 정도 수익이 난 것 같습니다. 이제 핵심이 이제 났는데 여기서 더 갈 것이냐 말 것이냐 이렇게 준데요. 현재 이번에 이재용 삼성 회장께서 어디죠? 평택에 100조 원을 투자할 수 있다고 발표하겠다 이런 뉴스를 봤는데 여기에 또 AI 공장을 인공지능 스피커 공장을 지을 수 있다고 했거든요. 그러면 이제 아남전자가 특혜를 받을 수 있습니다. 그러면은 여기서 정고점 5,000원까지 갈 수 있고요. 어제 거래량이 현재 어제 거래량이 보면은 3,800만 주인데 오늘 1,500만 주 나왔거든요. 그래서 여기서 거래량이 적기 때문에 더 갈 수 있습니다. 그래서 들고 계신 분들은 목표가를 5,000원 보시고요. 일단 제가 말씀드렸지만 일단 절반은 매도하시고 나머지 절반은 5,000원까지 들고 하시고 나머지 분들은 이제 손절가만 3,700원 정도 지키시면 좋은 결과가 있으리라 생각이 듭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렇다면 이번 주에 저희가 아남전자에 이어서 가지고 갈 종목 어떤 종목일까요? 네, 이번 주도 좀 제가 강하게 자신있게 말씀드리는데 일단 회사가 아주 좋고 실적이 좋고 또 상당히 비전이 있는 종목입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17년 경험이 있잖아요. 그럴 땐 좀 감각적인 동물적인 감각이 있는데 이럴 때 이런 종목을 꼭 잡아야 된다는 느낌이라든가 생각이 드는데요. 전국에서 3만 개 매장에서 50년, 60년 동안 썼던 비닐을 대체한다는 건 어마어마한 큰 이슈거든요. 근데 이제 공해 때문에 우리가 이제 중국에 수출한 비닐을 쓸 수 없고 이제 앞으로는 비닐을 슈퍼라든가 마트라든가 일반 시장에서 쓸 수 없고 이제 다 종이로 써야 됩니다. 그러면 전국 3만 개 매장에서 쓰는 전국에서 매일 쓰는 매장에서 쓰는 비닐을 만약 이런 한국 패치 같은 종이라든가 그런 목재업체가 대체한다면 얼마나 많은 이제 매출이라든가 영업이익이 생기겠습니까? 그러니까 그런 걸 빨리 캐치해야 되거든요. 또한
요즘 중국과 미국 분쟁 때문에 솔직히 국내적으로 큰 회사 잘 나가는 것도 없는데 이건 실질적인 국내에서 큰 산업이 될 수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종목은 좀 빨리 캐치해야 되는데요. 이 앞에서 보시면은 3일 전에 약 600만 주 정도가 거래량이 터졌습니다. 또 장대 양봉이 나왔고 제가 아까 팁을 드렸지만 이 종목도 바닥을 잘 다지고 있습니다. 한 달 정도 바닥을 잘 다지고 있고 자세히 저를 보시면 그 양봉이 많이 나오고 있죠. 그래서 이 종목은 제가 자신 있게 말씀드리지만 단기 3,000원부터 시작해서 장기는 5,000원도 충분히 갈 수 있다. 왜냐하면은 지금 한국 패키지의 매출보다는 몇 배 많은 매출과 영업이익이 앞으로 발생할 겁니다. 그래서 물론 단기니까 내가 너무 강하게는 말씀드리지 않겠지만 충분히 제가 5일 뒤에 다음 주 화요일 날 나올 때는 충분히 이 종목은 가 있을 것이다. 그래서 이 근처에서 분할 매수하시고요. 종가 매수하시고 목표가 3,000원 보시고 손절가 한 2,000원 정도 잡아주시면 좋은 결과가 있으리라 생각이 듭니다. 네. 한국 패키지 추천을 해주셨습니다. 자, 이제 김태성 팀장의 단기 접근 종목들 리뷰를 해볼 시간인데 KMW였습니다. 어땠습니까? 네, 제가 이제 지난주에는 5G 관련해서 KMW를 가지고 왔었는데요. 네. 일단 조정을 좀 받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오늘 종가 기준으로 27,250원을 기록을 하면서 조정을 받고 있고, 다시금 기존에 이제 목표였던 29,300원대를 돌파를 하지 못하고 지금 조정을 받고 있는데요. 일단 KMW 같은 경우에는 국내 통신사 중에 5G 관련해서 안테나랑 필터의 투자가 지금 제일 빠르다라고 좀 볼 수가 있겠고, 그렇다라는 것은 내년 상반기에 5G가 상용화가 된다라고 했을 때 굉장히 이제 수익을 볼 수 있는 기업이다라는 관점에서 지금 당장 제가 이제 29,250원에 이제 매수가를 드렸는데, 매수를 하신 분들 이제 모두 일단 조정을 받고 계시더라도 저는 보유 의견을 좀 드리도록 하겠고요. 그때도 제가 한번 말씀드렸었죠. 목표가를 32,000원을 드렸는데 32,000원 목표가 그대로 좀 유지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현재 이제 제가 그때 당시 이제 25,000원을 이제 손절가를 드렸는데 25,000원까지 이제 조정을 받지 않은 상황이기 때문에 기존 비중과 기존 가격 그대로 유지를 하면서 한 다음 주나 다다음 주 정도까지 본다라고 한다면 다시 이 29,300원대를 돌파할 가능성이 높지 않나라고 좀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KMW 같은 경우에는 지속적으로 보유 의견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이번 주엔 어떤 종목을 저희가 단기 접근을 해볼까요? 네, 아무래도 제가 이제 오늘 추천한 종목 중에서는 이제 현대 로템을 단기적으로 좀 접근을 하시는 것이 굉장히 좋지 않나라고 좀 말씀드릴 수가 있겠는데요. 일단 남북 경협 이슈가 여전히 유효한 상황에서 현정은 현대그룹 회장이 이제 연내 또 금강산 재개에 대한 기대감이 있다라고 이제 언급을 했기 때문에 다시 한번 남북 경협주들이 충분히 재상승할 가능성이 높다라고 좀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금강산 관광을 이제 재개를 하게 된다라고 한다면 대북주들이 이제 전체적으로 이제 많이 움직일 텐데, 그 중에서 아무래도 일단 철도, 가스, 전기 관련 주들은 현실적으로 실행 가능한 업황과 업종이기 때문에 이제 그 중에서 가장 이제 대장주라고 할 수 있는 현대로템을 지금 우리가 봐야 되지 않나라고 좀 말씀드릴 수가 있겠고요. 만약에 매수를 하신다라고 한다면 1차적으로는 제가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3만원대, 그리고 2차적으로는 32,500원대까지 기존에 이제 개별적으로 매수하고 계신 분들, 매수가가 높으신 분들도 좀 추가 매수를 해서 전체 계좌의 한 30%가 넘지 않는 선에서 평단 관리를 좀 해 가신다라고 한다면 굉장히 좋은 성과를 낼 수 있지 않을까라는 말씀을 드리겠고요. 만약에 보유를 하고 계셨다가 조정을 받았을 때는 22,500원을 제가 손절선을 좀 정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현대 로템에 대해서 이야기를 남겨주셨습니다. 종목 상담 한 종목만 좀 빨리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3695번님께서 W게임즈 54,100원의 비중은 30% 전망 궁금하다 하셨는데, 최 소장님 어떻습니까? 네, W게임즈 아주 그 회사가 좋은 회사입니다. 그 북미를 중심으로 이제 소셜 게임 업체를 하고 있는데요. 페이스북을 기반으로 하는 PC게임과 이제 모바일 게임들을 하고 있는데 회사 실적이라든가 영업 매출 아주 양호합니다. 그래서 차트 보면서 바로 설명드리겠습니다. 우리 시청자님께서 이제 54,100원에 30% 매수하셨는데요. 잘 하셨습니다. 이 가격에서는 매수 가격이고요. 전고점이 한 62,000원 되는데 다시 저는 이제 목표가 6만원에서 62,000원을 드리겠습니다. 근데 이 회사는 이제 회사 좋고 실적 좋고 다 좋으니까 그냥 간단합니다. 목표가는 얼마냐, 손절가는 얼마냐, 그만 잡아주면 되는데요. 손절가 52,500원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이 종목은 좀 편안히 들고 가시면서 52,500원만 이제 깨지 않으면 계속 6만원, 7만원까지 들고 간다. 다음에 이제 올라가면서 분할 매도 해주시고요. 52,500원만 깨면 바로 매도한다. 그런 자세로 임하시면 되겠습니다.
네, 가격적인 전략을 잘 지켜달라라고 W게임즈 말씀해 주셨습니다. 시간 관계상 김태성 팀장은 좀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예상체결지수 바로 체크하도록 하겠습니다. 코스피부터 만나보도록 하죠. 코스피가 장 후반에 다시 힘을 냅니다. 2299포인트, 2300선 터치하면서 마무리하느냐, 오늘 고점 마무리가 예상이 되고 있는데요. 한번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하루간의 흐름들 마지막으로 정리를 쭉 해볼 텐데, 보시다시피 장 초반보다 지금 우상향 꾸준하게 하는 그래프 눈으로 확인합니다. 장중에 2300포인트 터치도 했는데요. 일단 2279부터 2300까지 쭉 올라오는 상황입니다. 오늘은 어제하고는 비슷한 것 같았는데 장 후반 2시 이후의 장이 확연히 다른 모습입니다. 수급 주체 만나보도록 하죠. 보시면 외국인이 753억 원 매수 물량 더 늘렸고요. 개인은 오히려 지금 매도 전환을 했습니다. 기관도 1326억 원 지금 매도 포지션 잡고 있고요. 연기금 매도 이어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시가총액 상위 종목들의 흐름입니다. 보시다시피 삼성전자, SK하이닉스 1% 후반대로 올라주고 있고요. 셀트리온도 상승 반전했습니다. 포스코도 0.61% 올라가네요. 6위부터 10위 종목들 어떨까요? 삼성바이오로직스 6%대의 그 규제 완화에 힘입어서 6%대 급등이 나오고 있습니다. LG화학, 현대차, 네이버, 삼성물산 모두 올라가고 있는 모습이고요. 코스닥 시장 마지막으로 살펴보도록 하죠. 코스닥은 784까지 올라갑니다. 일단은 상승권으로 전환을 했고요. 상승폭 더 키워나가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렇다면 하루간의 흐름들 지켜볼 텐데, 자, 보시다시피 장 후반에 2시 이후에 코스닥 시장도 확 상승 쪽으로 전환이 된 모습 확인이 됩니다. 수급 주체 마지막으로 체크를 좀 해보도록 하죠. 여전히 개인만 사고 있긴 한데 외국인의 매도 물량이 123억 원까지 현저하게 줄었고요. 기관도 740억 원 매도입니다. 개인이 956억 원, 개인 매수 물량은 오히려 줄었네요. 시가총액 상위 종목들의 흐름 살펴보도록 하죠. 셀트리온 헬스케어가 상승 전환을 했습니다. 메디톡스도 상승 전환했고요. 신라젠도 상승 전환이 됐습니다. 현재 CJENM과 나노스만 하락하고 있는 추세고요. 6위부터 10위 종목들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바이로메드도 상승 전환한 이후에 상승폭을 더 키우면서 20만 5,300원대까지 3%의 큰 폭의 상승이 나옵니다. 포스코캠텍도 0.2% 상승대, 펄어비스 보합, 강보합 오가고 있고요. HLB도 상승입니다. 스튜디오 드래곤이 지금 3%대의 하락인데 그래도 저점 대비해서는 조금의 낙폭을 줄이는 모습들 보여지고 있습니다. 코스닥까지 쭉 살펴봤습니다. 화요일장이 모두 마감이 됐습니다. 화요일장에 대한 이야기 좀 나눠보도록 하죠. 최명성 소장님, 오늘 시장 그래도 장 후반에 괜찮네요. 네, 아주 좋습니다. 예. 그래서 이제 오전에 약간 하락했는데 다시 이제 차트 보면서 바로 말씀드려도 될까요? 이제 오후장 이렇게 도표를 보시면 코스닥이라든가 거래소가 많이 올라오고 있고요. 그냥 그 도표 보시면은 이제 거래소 차트 보시면 양봉이 상승 쪽으로 턴을 했고요. 코스닥도 보시면은 양봉으로 상승 턴했습니다. 코스피 보면 조금 이제 좀 서운하다 할까요? 이렇게 상승 쪽으로 턴했는데 거래량이 좀 적고요. 거래량이 약간 적고, 코스닥도 보시면 상승으로 턴할 때 좀 거래량만 좀 터져주면 좋거든요. 근데 시장 분위기는 사실 국내는 뭐 문제가 없습니다. 좀 이제 미국과 북한이라든가 미국과 중국, 이란 뭐 그런 외부적인 문제지 우리나라는 뭐 전혀 별 이상이 없습니다. 그래서 지금 종목들로 봤어도 거의 바닥을 찍었고, 제가 3주 연속 나와서 계속 괜찮다고 했는데요. 저는 아주 좋게 봅니다. 오늘 장도 괜찮고 뭐 이번 주나 다음 주도 장중에 뭐 이렇게 변동이 있을지언정 단기 중기적으로는 충분히 한국 시장은 상승한다 이렇게 봅니다. 네. 그러면 내일 시장에 대해서 조금 이야기를 해봐야 될 텐데, 어제는 눌리면서 끝나서 장 초반에 눌렸으니까 뭐 단순하게 생각하면 오늘 눌렸던 게 풀렸으니까 내일 장 초반에 좀 강세가 나오지 않을까 이런 생각도 해보는데, 내일 만약에 강세장이 펼쳐진다면 투자는 어떤 식으로 하는 게 좋습니까? 지금 오늘 제가 나오기 전에 전 종목을 한 2번 또 다 돌려보고 왔거든요. 노력하죠. 근데 보면은 삼성바이오가 6.4% 상승을 했습니다. 그리고 제약바이오가 20에서 30 종목이 보통
보통 5%에서 10% 정도 다 뛰었습니다. 그래서 내일 만일 코스닥 쪽에서 삼성바이오라든가 셀트리온 또 제약주가 가면은 그쪽에 비중을 싣고 아마 삼성바이오라든가 제약주가 가면은 전체적인 시장이 코스닥 시장이 살아나면서 거래소 살아날 수 있다. 그래서 좀 내일 포커스는 제약 바이오 그쪽으로 좀 보시면 좋은 결과가 있으리라 생각이 듭니다. 예, 알겠습니다. 하루에 전 종목을 2번 이상씩 보시는 노력파 최명성 소장과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자, 지수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도 오늘 긍정적으로 좀 마무리가 됐습니다. 2,300포인트 턱걸이하면서 0.6% 상승을 마쳤고요. 코스닥 시장도 오늘 장중 고점 마무리했습니다. 784포인트대의 상승 마감이 됐고요. 원달러 환율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원달러 환율은 20전 하락했습니다. 1123원 80전에 거래가 마감이 됐습니다. 오늘 화요일장의 이슈들 바로 짚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헌터스 경제연구소의 김진석 소장입니다. 자, 오늘 시장 관련돼서 유가증권 시장이 2,300선을 다시 한번 돌파의 모습 보이고 있었습니다. 아무래도 최근 들어서 외국인과 기관보다도 개인들의 매매 패턴이 예상보다 좀 공격적이다 이렇게 말씀 드려보겠는데요. 자, 먼저 어저께 SK하이닉스가 상당히 시장에 뜨거운 관심이 있었는데 어저께 어떤 패턴이 있었는지 잠깐 좀 말씀드리면서 그 이후에 오늘 시장 핫5 종목들을 말씀 좀 드려보겠습니다. 자, 어저께 좀 패턴을 보셔야 할 것 같습니다. 어저께 외국인 같은 경우에는 SK하이닉스를 약 1,445억 정도 순 매도했고요. 기관도 어저께 기본적으로 SK하이닉스를 예상보다 어저께 매도 제가 오늘자로 봤는데 어제자로 잠깐 좀 돌려보겠습니다. 어제자로 시장을 돌려보면서 말씀드린 건 좀 적절한 판단 같은데요. 다시 한번 보시면 SK하이닉스 같은 경우에는 어저께 예상보다 기본적으로 기관들이 매도세 커지고 있고요. 눈에 띄는 것들은 외국계도 어저께 1,445억 정도의 순 매도를 보고 있었습니다. 다만 눈에 띄는 것들 개인입니다. 자, 개인은 어저께 약 1,739억 샀습니다. 즉 어저께 외국인과 기관들이 그렇게 험악한 이슈 관련돼서 개인들이 어저께 공격적인 순 매수했고요. 오늘의 시장 예상보다 SK하이닉스가 반등했기 때문에 어저께 매매 패턴을 보면 오늘 결국 개인의 매매 패턴이 승리한 것은 아닌가 이런 판단이 있기 때문에 앞으로 외국인과 기관들이 부정적으로 매도한다라도 SK하이닉스의 오늘의 케이스를 보면 개인이 때론 이렇게 매수했을 때마다 수익이 날 수 있다 이런 어떤 상징적인 시그널을 좀 말씀드리면서 오늘 시장의 핫5 종목들 말씀 좀 드려보겠습니다. 자, 오늘 어떤 종목들이 올랐는지 말씀 드려보겠는데요. 자, 먼저 DIT입니다. 오늘 새내기 종목이죠. 다시 한번 말씀 좀 드려보겠고요. 앞서 강조드렸던 것처럼 SK하이닉스 어저께 상당히 부정적이었습니다만 오늘은 1.6% 어저께까지의 급락을 딛고 다시 한번 급등했다 이렇게 정리해야 될 것 같습니다. 또한 네이처셀 관련돼서 부정적인 표현이 있었는데도요. 어저께 외국계가 공격적인 순 매수하고 있어서 어쩌면 네이처셀 관련돼서 이제는 장중 저점 아닌가 이런 공감대가 현재 나오고 있습니다. 또한 한국전력인데요. 한국전력 오늘 1.9% 급락 보였습니다. 다만
이것이 급락하는 것이 맞나 이런 좀 반대적 의견을 잠시 후에 드릴 예정이고, 마지막으로 통신업종. 오늘 기본적으로 통신업종 등이 작게는 3%, 많게는 6% 급락을 보였는데, 제가 볼 때 통신업종의 급락이 과연 이게 적정한 것인지 이런 중심으로 오늘 시장에 있어서 한 종목씩 말씀을 좀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DIT라는 종목을 말씀드려보겠는데요. 자, DIT가 어떨까요? 이게 1,650원입니다. 시장에 오늘 들어올 때 공모가는 10,000원이었고요. 이 회사가 디스플레이 검사 장비 업체입니다. 제가 바라보는 것은요, DIT가 10,000원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공모가가 100원입니다. 그러니까 액면가가 100원입니다. 만약에 액면가가 5,000원이라면 이 종목 시장에 들어왔을 때 50만 원이기 때문에 액면가 100원으로 보면 좀 비싼 종목은 아닌가, 이런 좀 말씀을 드려봐야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럼 우리가 DIT 이 종목에 있어서 다시 한번 홈페이지를 통해서 회사에 대한 소개를 좀 잠깐 좀 드려보겠는데요. 자, 기본적으로 DIT입니다. 자, DIT가 준말입니다. 뭐의 준말이냐면요, 디지털 이미지네이션 테크놀로지, DIT 준말인데 2010년에 삼성전자 협력사로 지정돼 있고, 그리고 이 종목이 삼성증권에서 주관사를 했기 때문에 예상보다 삼성증권과 친밀하다, 삼성그룹과 친밀하다, 그것은 결국 DIT의 긍정적인 모습도 있겠지만 이 이후에 삼성그룹과 관계가 깨진다면 DIT 입장에서 보면 매출이 한 곳에 몰렸다, 그런 어떤 예상보다 날카로운 칼도 될 수 있다, 이런 말씀 드려보겠고요. 정리하면 DIT 종목이 디지털 검사 장비 그리고 공모가 10,000원 종목입니다. 이렇게 종목에 대한 소개를 좀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자, 두 번째 SK하이닉스에 대한 말씀을 좀 자세히 좀 드려봐야 되겠습니다. 좀 말씀드릴 게 좀 있는데요. 오늘 80,700원이고요. 1.6% 상승을 마감했습니다. 자, 그럼 우리가 SK하이닉스 관련돼서 최근 들어서 시장의 트렌드에 대한 말씀을 좀 드려보겠는데, 자, 먼저 이것부터 좀 말씀을 좀 드려볼 필요가 있는 것 같습니다. 자, 어떻게 보셔야 되겠습니까? 어저께 모건 스탠리는 SK하이닉스의 주가가 급락해야 된다 얘기하고 있고요. 목표가를 예상보다 71,000원까지 내놨습니다. 그럼 국내 증권사 어떻게 되죠? 어저께 모건 스탠리가 그렇게 SK하이닉스의 주가가 부정적이다 그러면 국내 똘똘한 증권사가 나서서 결국 모건 스탠리의 판단이 틀릴 수 있다, 그리고 SK하이닉스의 주가가 지금보다 오를 수 있다, 이런 공격적인 얘기를 해야 되는데, 예상보다 공격적인 코멘트를 했던 회사가 한 증권사가 있어서 이 회사에 대한 코멘트를 드려보겠습니다. 자, KB증권인데요. 제가 볼 때 이 판단이 틀린다 맞다를 떠나서 본인의 애널리스트 입장들이 예상보다 적극적으로 나오고 있습니다. 자, 어저께 페이퍼가 나온 거죠. SK하이닉스의 주가가 급락했다는 얘기를 하고 있고요. 외국계 투자은행의 목표가 하향의 조정으로 추정된다 했는데, 여기는 모건 스탠리를 우리 지정하고 있습니다. 다만 여기서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다만 모건 스탠리의 전망의 반복이 불가한 것이기 때문에 크게 우려할 사실이 아니다는 판단을 가지고 있고요. 따라서 디램 가격 경쟁 우려는 예상보다 기회에 그칠 가능성이 높다. 따라서 목표가는 10만 원이다. 이렇게 KB증권에서는 모건 스탠리 입장과 반대적으로 공격적인 부분들을 좀 보이겠다, 이런 부분이 있는 걸 보면 여전히 기본적으로 증권사 관련돼서 이런 부분들이 상당히 긍정적이다 보겠습니다. 또 한 내용을 잠깐 좀 보셔야 할 것 같은데요. 종목 동향을 좀 보셔야 할 것 같습니다. 자, 많은 분들이 모건 스탠리가 어저께 공격적인 순매도가 있었습니다만 어저께 80만 여주의 순매도가 있었고요. 전체적인 차트의 모습을 보면 2018년도 같은 경우에도 3월 달에 모건 스탠리가 매수가 많이 있었습니다. 또한 4월 달에도 매수가 많이 있었고요. 또한 5월 달에도 매수가 많이 있었는데 어저께 모처럼 쓴 매도를 예상보다 증권사에서 너무 민감하게 받아들였다 말씀 드려보겠고요. 따라서 어저께 SK하이닉스의 주가 급락은 제가 볼 때는 일시적인 해프닝이다. 그리고 외국계 증권사의 페이퍼를 너무 과민 반응하는 것은 아닌가, 이렇게 좀 부정적인 말씀을 좀 드려보겠습니다. 자, 제가 좀 얘기가 좀 길었는데요. 자, 세 번째 네이처셀에 대한 코멘트를 좀 드려보겠습니다. 자, 네이처셀 아시는 것처럼 부정적 코멘트가 있었죠. 또한 지난 3일날 같은 경우에는 라 회장이 부당이득, 즉 235억 정도가 부당이득 혐의로 이제 구속 기소가 됐습니다. 235억이 예상보다 큰 금액인지 적은 금액인지 모르겠지만 중요한 것은 네이처셀 그동안 기술력이 좋다는데, 검찰에서 바라볼 때는 기술력이 좋지 않았는데 주가 조작, 소위 작전했다, 이런 판단이 예상보다 시장을 좀 부정적인 좀 코멘트로 끌고 가는 것 같습니다. 자, 그렇다면 증권사에서는 어떻게 바라보는지 이런 부분 좀 보실 필요 있는 것 같은데요. 자, 눈에 띄는 것들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8월 6일날로 잠깐 돌아가겠습니다. 8월 6일날 외국계가 140만 여주 순 매수했습니다. 자, 그렇다면 어저께 5,600원대가 이게 장중 저점인가, 이런 어떤 의혹의 모습을 가지고 있고요. 최근 들어서 외국계가 예상보다 네이처셀에 대해 매수가 크지 않았습니다만 어저께 왜 이렇게 140억 정도 순 매수했을까, 이런 부분들 주가가 이제는 장중 저점이 된다, 이런 어떤 근거로서 좀 좋은 것 같습니다. 자, 네 번째 한국전력에 대한 코멘트를 드려봐야 되겠는데요. 자, 그동안 더워서 에어컨을 많이 썼던, 저도 에어컨을 많이 썼는데 정부가 한국전력에
7월달, 8월달 정기요금 인하하겠다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오늘 1.9% 약세를 보였는데요. 제가 볼 때 이게 주가 하락이 될 것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한국전력이 이번에 이렇게 정부가 7월달, 8월달 정기요금 인하하게 된다면 이후에 한국전력 예산 배정할 때 7월달, 8월달 보전분을 다시 한번 배정해 줍니다. 그러니까 주가상으로는 이러면 한국전력의 주가가 약세를 보일 것이야 이런 판단이 있는데 정부가 7월달, 8월달에 보전분을 예산을 편성을 다시 해준다면 오늘의 주가 하락은 심리적인 하락이다 이렇게 정리를 좀 드리겠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통신업종에 대한 말씀을 드려보겠는데요. 오늘 주가가 급락폭 커졌습니다. LG플러스가 6%대 그리고 SK텔레콤과 KT가 2%대로 3% 약세를 보고 있었는데요. 기본적으로 정부가 이런 얘기했습니다. 통신주 관련돼서 통신업종, 통신기업 관련돼서 원가를 좀 열어보자 이런 얘기했는데 기본적으로 원가를 열어보면 어떻게 되죠? SK텔레콤은 이익이 많이 났네. 그러니까 앞으로 통신요금 인하해 이러는 판단인데 제가 볼 때 정부가 이런 어떤 민간기업, 물론 KT를 제외한 민간기업의 원가를 열어봐서 결국 정부가 임의적으로 시장 경제임에도 불구하고 어떻게 보면 그 통신요금 인하가 되고 그것이 결국 주가 하락이 된다면 제가 볼 때 외국계가 앞으로는 통신 3사를 매수 안 합니다. 왜냐하면 자생적으로 주가 가야죠. 자생적으로 주가 가야 되는데 정부가 통신요금 인하를 계속 강조하게 된다면 어쩌면 한국에 있는 통신 3사는 외국계가 바라봤을 때 이제는 매수할 메리트가 전혀 없는 예상보다 부정적인 영향을 우리가 좀 생각해 봐야 되지 않겠나 이렇게 말씀드려보겠습니다. 자, 시장에 대한 전체적인 틀을 좀 정리해 봐야 되겠습니다. 자, 무엇보다 유가정보 시장이 이제 2300선을 다시 한번 돌파했는데 어쩌면 지난 시기에 있었던 무역전쟁을 비롯해서 모든 악재가 이제 없어지고 다시 한번 국내 증시가 상승할 수 있다 이런 어떤 국내 페이퍼의 어떤 시황을 말씀드리면서 오늘 시장의 핫5 종목들 정리해봤습니다. 내일장 전략 바로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메리츠증권증권 영업부의 권홍섭 주임 연결돼 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예, 오늘 시장 그래도 분위기가 장 후반에 괜찮아진 것 같은데요. 오늘장 정리 한번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내일장 전략까지 함께 들어볼까요? 네, 오늘의 이제 특이한 종목이 이제 삼성바이오로직스였죠. 이제 그 전날에 이제 김 부총리, 경제부총리 간담회 발언에서 바이오 산업에 대한 규제를 완화하겠다. 이런 그 뉘앙스를 얘기를 하면서 삼성바이오로직스 이외에도 제약바이오 업종이 대거 상승하는 그런 강세장이 연출이 됐습니다. 그러나 이제 삼성바이오로직스의 경우에는 그동안 회계 분식과 관련된 이러한 이슈로 인해서 굉장히 이제 주가가 부진했던 반면에 다른 이제 종목들은 거기에 이제 분위기에 편승을 해서 많이 빠져 있던 거를 이제 기술적 반등으로 올라서 왔다 이렇게 보시는 게 맞다고 보여집니다. 왜냐하면 이제 9월이나 10월 정도 되면 회계 감리에 대한 어느 정도 발표가 예상되기 때문에 그동안 제약 바이오 업종에서 자산화, 그러니까 R&D를 많이 한 그런 업체들 중심으로 어느 정도 해외 감리에 대한 실사 부분이 가시화될 예정이기 때문에 섣불리 바이오 종목에 대해서는 매수 의견을 드리지는 못할 것 같고요. 반면에 이제 SK 하이닉스, 그러니까 반도체 쪽을 이제 보자면 어저께 이제 SK 하이닉스 관련된 이제 모건 스탠리의 매도 레포트 의견이 나오면서 전체적으로 많이 하락을 했습니다. 그러나 이제 SK 하이닉스나 삼성전자나 지금 현재 MS 부분을 어떻게 이제 양분화해서 어떻게 시장을 빼앗을지 아니면 전략적으로 어떻게 할지에 대한 경영 부분에 대해서는 아직 가시화되지 않기 때문에 일단은 센티에 대한 과매도라고 보여지고 있고요. 반도체 가운데서도 많이 빠진 종목들 위주로 관심 있게 봐야 된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예를 들면 이제 어차피 공급을 늘리기 때문에 SK 하이닉스에서는 14조 투자가 예상이 되고 있고요. 삼성전자의 경우에는 반도체뿐만 아니고 전 업종 다해서 100조 정도 투자가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마이크론 테크놀로지도 아마 12월 정도 되면 반도체 관련된 캐파 증설을 위한 공장 증설 발표를 할 예정임이
아니므로 반도체 관련된 장비, 소재 업체들 위주로 관심 있게 봐야 된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금주 옵션 만기일입니다. 따라서 이제 그 옵션 만기일인 만큼 박스권 혼조세가 예상이 되고 있는데 그러한 이유는 뭐냐면 아직까지 그 외국인의 선물 매수 포지션은 우위에 있으나 이게 9월 물의 매수 포지션이지 8월에 옵션 만기일까지 영향을 주기에는 어렵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내일 저희가 시초가 공략해 볼 만한 종목이 있을 것 같은데요. 어떤 종목을 볼까요? 네, 오늘 제가 소개해드릴 종목 한미반도체입니다. 예. 반도체 후공정에 들어가는 비전 플레이스멘트 제품을 생산하는 업체인데요. 이 비전 플레이스멘트가 뭐냐면 반도체를 식각하고 그리고 세척 그리고 세척하고 그리고 청소까지 다 해주는 완벽한 그 장비 업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 회사의 이 장비의 세계 점유율은 한 70% 정도로 아직까지도 세계 1위를 고수하고 있고요. 올해나 내년 말께는 한 80%까지 점유율을 올린다는 대대적인 목표를 갖고 있습니다. 최근에 이제 이 회사가 본업 제품 말고도 고성능 반도체 메모리 쪽에 어느 정도 이제 사업 다각화를 하고 있는데요. 3D 본딩이라는 장비를 현재 이제 납품을 하고 있습니다. SK 하이닉스 납품을 시작으로 글로벌적으로 납품할 예상이 되고 있고요. 현재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그래픽 카드에 들어가는 메모리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 회사의 이제 반도체 관련된 이러한 그 사업 성장이 수혜가 된다고 하면 현재 그 주가 수준은 굉장히 이제 밸류적으로 낮게 잡혀 있기 때문에 내일 정도 전략에서는 매수 추천가는 시초가에 진입을 하시고 목표가는 단기적으로 12,000원, 손절가는 짧게 9,400원 잡고 매매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내일 시초가의 한미반도체 공략해보자라고 정리해 주셨습니다.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메리츠 정금증권 영업부의 권홍섭 주임과 함께했습니다. 금일 본 방송에서 제공해드린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이었습니다. 해당 주식의 가치와 수익률을 보장해드리지 않는다는 점 참고해 주시길 바랍니다. 오늘장 내일장 저희가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편안한 오후 시간 마무리 잘 하시길 바랍니다. 저희는 내일 오후 2시에 더 알찬 소식을 들고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가격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